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8일 오전 2시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방송할 때는 제가 긴급 뉴스가 있든지 아니면은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 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후자에 속합니다. 어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나와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이 정의용 씨의 입장문 내용을 뒤집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주장 요지는 이겁니다. 두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에 납포되었을 때도 귀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그것은 진정성이 없었다. 요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 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겼고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관계, 출신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고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이 납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의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해군 측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강제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9년 11월 초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통일부 장관 김면철 씨는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죽어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죽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므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언론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선에서 선장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니까 세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장을 죽이고 그러다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선원까지 다 죽였다. 그러니까 도합 한 10여 명을 죽였다. 그리하여 세 사람만 남았는데 세 사람이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세 사람끼리 한 이야기가 그래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죽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마치 한국에 와서도 조국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김면철 당시 장관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배를 몰고 김제강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륙하자마자 체포되는 걸 보고 두 사람이 배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NLL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 체포가 되었다.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뭐가 문제냐? 지금 야당에서는 정의용 씨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 전부터 흉악범이었으니까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흉악범이 맞다면은 한국에서 수사하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면 될 것 아니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판 관할권 행사를 하지 않았느냐. 귀순 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흉악범이란 혐의만 가지고 조사 재판 없이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죽도록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형사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거는 세계 문명국가에서 다 채택한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100명을 죽이더라도 아니면은 김정은이처럼 대낮에 공항에서 자기 형을 죽이더라도 그야말로 정의용 씨가 말했던 대로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절대로 추방할 수가 없다. 특히 북한으로 가면은 고문받고 죽을 것이 뻔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스개도 있죠. 비행기 안에서 어린아이가 장난치니까 어른이 한다는 이야기가 야, 나가 놀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기에서 잘못하면은 비행기 안에서 다뤄야지 그 비행기 바깥으로 내던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 문제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970년 8월 3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닉슨 씨였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문제 발언을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일면에 다루고 있다. 맨슨은 직간접으로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죄인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 who is guilty. 죄인이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맨슨은 그 전에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내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서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5명을 칼로 그리고 총으로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샤론 테이트는 그때 한창 떠오르던 여배우였고 남편이 유명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엽기적인 그야말로 정의용 씨 말대로 엽기적인 살인마였는데 이 재판을 두고 너무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죄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피고인이라고 해야지, the accused라고 피고인이라고 해야지 왜 죄인이라고 했느냐? 지금 재판 중인데. 그러니까 백악관이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who is guilty, who is guilty, mention who is guilty, 즉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사과를 한 예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mention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왜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재판은 배심 재판입니다. 대통령이 guilty,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원칙과 어제 정의용 씨의 입장문에서 나타난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살인마다 흉악범이다 했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이다. 살인마다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범인으로 본인이 재판관처럼 확정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살인마는 북한에 돌려보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국제법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도 무시한 겁니다. 왜 사실관계를 무시했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과연 북한에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게 맞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뭐였느냐? 동기는 뭐였느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청한 북한에서 있었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될 때는 그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면은 이것은 수사를 하지 않고는 흉악범이라든지 살인마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의용 씨 식으로 이렇게 난폭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귀순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 지금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로 송환할 때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보여준 처절한 저항은 뭡니까? 그게 귀순 의사가 분명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동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정의용 씨는 재판관으로서는 참 희한한 재판을 한 사람입니다. 귀순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텐데 몰래 한 겁니다.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그때 벌써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서 문재인은 공범이다. 살인 방조자다. 즉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사형 집행되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살인 방조다 또는 살인 사건의 공범이다. 아니면은 교사가 성립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인 혐의를 딱 씌워가지고 살인마 김정은의 종범이다, 공범이다. 그러니까 북송해버리자. 북송해버렸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난폭한 논리를 쓴 겁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헌법을 무시할 수 있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아마도 2019년 11월 현재에는 이들이 다음 정권도 틀림없이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했었던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